최근 비트와이즈에서 2030년까지 XRP 29달러를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날 커뮤니티는 들끓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은 29달러까지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10달러만 가도 대만족이잖아요. 지금 1.4달러 가격에서 10달러면 7배입니다. 평단가 1달러인 분은 10배, 2달러인 분도 5배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숫자는 아니지만 존버가 보상받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9달러가 왜 현실적이지 않은지 짧게 정리하고 진짜 궁금한 10달러가 가능한지, 뭐가 맞아떨어져야 하는지, 반대로 10달러까지 오르기 힘들다는 반대 논거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거래소 보고서, 기관 전망,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지금 XRP를 누르고 있는 진짜 변수까지 가격대별로 조건을 정리할 겁니다. 2에서 3달러는 뭐가 필요하고 4에서 7달러는 뭐가 맞아야 하고 10달러는 어떤 핵심 조건들이 정렬되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본인의 목표가에서 뭘 기다려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먼저 비트와이즈 보고서를 보면 세 가지 케이스를 살펴봅니다. 먼저 베어 케이스. 2030년 0.13달러. XRP가 결제 시장도 토큰화 시장도 점유하지 못하고 스위프트가 독주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91% 손실. 두 번째 불 케이스. 2030년 12.68달러. 연평균 27% 수익률. ETF 유입이 지속되고 ODL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지만 특별한 폭발 없이 꾸준히 가는 경우입니다. 지금 1.4달러에서 약 9배. 비트와이즈는 이 시나리오를 가장 현실적인 경로라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맥스 케이스, 즉 최상 시나리오. 2030년 29.32달러. 연평균 46%, 약 20배입니다. 이게 되려면 두 가지 핵심 가정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시장이 2030년까지 10.9조 달러 규모로 커지고 XRP 네트워크가 그중 1에서 2%를 가져가야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90억에서 2180억 달러입니다. 비트와이즈의 29달러는 현실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블록체인에 올리는 시장, 이른바 토큰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둘째, 비트코인이 2029년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해야 합니다. 비트와이즈 모델 자체가 전체 크립토 시장이 함께 올라가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는 시총 약 20조. 이때 전체 크립토 시총은 30에서 40조 달러 수준이어야 XRP 29달러가 비례적으로 성립합니다. 결정적으로 비트와이즈 자체 모델이 이미 빗나갔습니다. 비트와이즈의 맥스 케이스는 2025년 말 XRP 4.48달러를 예측했지만 실제는 약 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9달러는 무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 케이스, 다시 말해 기본 낙관 시나리오 12.68달러는 다릅니다. 이건 토큰화 폭발이나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같은 극단적 가정 없이 도출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10달러는 이 불 케이스의 중간 경유지입니다. 비트와이즈 경로로 보면 10달러 도달 시점은 2029년입니다. 이제 10달러까지의 조건을 계단식으로 뜯어봅니다. 1단계 2에서 3달러를 먼저 봅니다. 지금 XRP는 약 1.4달러입니다. 2025년 7월 XRP는 3.6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SEC 소송이 종결되고 ETF가 출시되고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면서 시장이 모든 호재를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XRP를 포함한 위험자산 전체가 눌렸습니다. XRP는 1.27달러에서 1.60달러 사이에 6주째 갇혀 있습니다. 가격 2에서 3달러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전쟁 종전.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가 문제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 XRP의 첫 번째 도약점입니다. 2단계 가격대는 4에서 7달러인데 조건이 3개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 미국 최초 현물 XRP ETF가 출시됐습니다. 캐너리 캐피탈의 XRPC가 나스닥에 상장된 날 모든 자산 클래스를 통틀어 2025년 최고의 첫날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크립토만이 아니라 모든 ETF 중에서요. 50일 만에 누적 유입 13억 달러. 단 하루도 순유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XRP ETF 보유자의 84%가 개인 투자자입니다. 기관은 16%에 불과합니다. 같은 시기 솔라나 ETF의 기관 비중이 48.8%인 것과 비교하면 XRP ETF는 아직 기관의 본격 진입 전입니다. 2026년 1분기 ODL이 처리한 금액은 142억 달러입니다.
전분기 대비 38% 증가. 일본의 SBI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송금하는 경로에서 XRP를 쓰고 있고 UAE의 은행 두 곳이 리플 결제 시스템에 합류했고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가 리플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ETF 유입이 40에서 80억 달러에 도달하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8달러, 통과되지 않으면 2.8달러를 전망했습니다. 이 차이가 5.2달러입니다. 이 구간이 4에서 7달러의 근거입니다. 다만 이 유입이 가속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쟁 종전이요. 현재 ETF 주간 유입은 전쟁 전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재개되면 기관 자금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때가 ETF 유입의 2차 파도입니다. 그러나 ETF는 투기 수요입니다. 가격을 올리지만 펀더멘탈은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XRP가 실제로 쓰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ODL이 처리한 금액은 142억 달러입니다. 전분기 대비 38% 증가. 일본의 SBI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송금하는 경로에서 XRP를 쓰고 있고 UAE의 은행 두 곳이 리플 결제 시스템에 합류했고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가 리플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4월 15일에는 라쿠텐 월렛이 XRP를 추가했습니다. 라쿠텐 페이 사용자 4,400만 명이 포인트로 XRP를 구매하고 일본 내 500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XRP로 실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게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4월 17일에는 XRP를 솔라나 네트워크에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XRP가 자기 집에서만 쓰이다가 옆집에서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출시 당일 XRP가 5% 올랐습니다. 리플은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12.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히든로드는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거래를 중간에서 처리해주는 회사인데 연간 처리 규모가 3조 달러입니다. 쉽게 말해 월가의 큰손들이 거래할 때 쓰는 인프라를 리플이 사버린 겁니다. 이제 기관들이 XRP를 사고 팔고 담보로 쓰는 과정이 리플 안에서 한 번에 가능해졌습니다. XRP 네트워크 자체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신원 인증을 마친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 거래소가 열렸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XRP 네트워크의 하루 거래 건수는 2025년 중반 100만 건에서 2026년 3월 300만 건으로 3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XRPL 채택은 급증하는데 XRP 토큰은 가치를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XRPL이 인프라로 성공해도 정산이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이루어지면 XRP는 수수료와 리저브 용도로만 쓰이고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ODL이 진짜 가격을 올리려면 XRP가 선택적 경유지가 아니라 필수 유동성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리플과 연결된 결제 경로는 약 40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XRP를 써서 돈을 보내는 곳은 40% 정도이고 나머지 60%는 리플의 통신망만 빌렸을 뿐 XRP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비율이 올라가느냐가 4에서 7달러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올해 3월 17일 SEC와 CFTC가 공동으로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법적 지위를 얻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 행정 분류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다음 정권이 뒤집을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 분류를 법률로 확정하는 법안입니다. 암호화폐를 상품, 수집품, 도구, 스테이블코인, 기타로 분류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XRP는 상품으로 영구 확정됩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 법안 하나로 가격 시나리오를 둘로 나눴습니다. 통과 시 8달러, 불통과 시 2.8달러. 차이가 5.2달러입니다. 법안 하나가 가격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3단계는 10달러입니다. 10달러. 시가총액 6,09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네 번째 조건이 추가됩니다. 비트코인 불장입니다. XRP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불장 없이 역대 최고가를 찍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 모두 비트코인 불장과 동행했습니다. 10달러가 시총 비례적으로 말이 되려면 전체 크립토 시총이 지금 2.5조 달러에서 최소 8에서 10조 달러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최소 15에서 2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톰 리는 2027년을 다음 불장 타이밍으로 보고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 100만 달러 피크를 2028년으로 전망합니다. 아까 말한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먼저 충족된 상태에서 네 번째 조건인 불장이 와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4에서 5달러 선에서 멈춥니다. 예를 들어 전쟁은 끝났는데
클래리티 법안이 막히면 4달러 이하. 법안은 통과했는데 전쟁이 안 끝나면 2달러 이하. 둘 다 됐는데 비트코인 불장이 안 오면 5에서 7달러. 그래서 10달러는 중요한 조건 4개가 정렬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전쟁 종전, ETF 100억 달러 돌파, CLARITY법 통과, 비트코인 불장. 반대로 10달러가 안 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첫째, 에스크로 물량 압박입니다. 리플은 매달 10억 XRP를 에스크로에서 해지합니다. 약 70%는 재잠금하지만 30%, 즉 월 3억 XRP는 시장에 풀립니다. 10달러가 되면 이 3억 XRP의 가치가 매달 30억 달러입니다. 매도 유혹이 극대화되고 가격의 지속적 하방 압력이 됩니다. 둘째, XRPL이 성공해도 XRP가 안 오를 수 있습니다. XRPL에서 정산이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이루어지면 네트워크는 바빠지는데 XRP 수요는 늘지 않습니다. 셋째, 스위프트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2026년 6월부터 25개 이상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라이브로 전환합니다.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넷째,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경쟁입니다. 중국의 엠브리지는 이미 550억 달러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했고 JP모건의 JPM 코인, 리플 자체의 RLUSD까지 국경 간 결제의 선택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10달러의 구조적 저항선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이고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것 하나만 짚겠습니다. 현재 XRP 가격 위에 30억 달러 규모의 숏 청산 클러스터가 쌓여 있습니다. 1.356달러 부근에만 3.19억 달러가 대기 중이고 1.5달러를 뚫는 순간 연쇄 청산이 시작됩니다. 숏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상승 트리거가 왔을 때 강제 청산이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에서 숏 스퀴즈가 발동하면 48에서 72시간 내 30에서 50% 상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1.4달러는 전쟁 할인 가격입니다. 전쟁 전 3.65달러에서 62% 빠진 상태이고 SEC 소송 종결, 디지털 상품 분류, ETF 출시, 골드만삭스 진입이라는 역대급 호재가 전부 반영되지 못한 채 묻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 이 숏 클러스터가 터지면서 XRP가 기술적으로 가장 폭발적인 반등을 보일 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10달러는 별 4개가 정렬되면 가능한 사이클 최고점입니다. 전쟁 종전, ETF 100억 달러, 클래리티법, 비트코인 불장. 실현 확률 10에서 20%, 시점은 2028에서 2030년. 4에서 7달러는 합리적 조건이 순차적으로 충족될 때의 중간값입니다. ETF, ODL 법안. 확률 25에서 35%. 2에서 3달러는 전쟁만 끝나면 되는 회복 구간입니다. 확률 50에서 60%. 지금 1.38달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XRP가 10달러 가느냐가 아닙니다.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그 전쟁이 왜 끝나지 않는지,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호르무즈 해협이 왜 다시 잠겼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심층 분석했습니다. XRP의 가격은 결국 호르무즈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자산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